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창직은 나만의 스토리와 컨텐츠를 가지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창직 시장은 어떤 시장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지금이 바로 나의 꿈이다. 소통과 공감을 여행으로 표현하는 투어 디렉터 홍도우. 그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만나볼 분은요. 한양대 체육교육학과를 마치고 또 경희대에서 신문방송학과 광고학을 전공했는데요. 지금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투어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홍도우 강사님 만나 뵙고요. 또 크레벤 지식서비스 조양호 대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행업계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얼마나 하신 거예요? 횟수로 한 17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소개하기로는 투어 디렉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조금 생소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여행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저도 여행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여행을 접하게 됐고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여행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예. 여행 속에서 바라보는 나만의 발견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다 보니 인문학 쪽의 여행을 좀 많이 만들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많은 사람들과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여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계속 여행에 관한 일을 쭉 해오신 건가요? 제가 그 전에는 뭐 광고 일도 좀 하고 그리고 뭐 보험사의 세일즈도 해보고 네. 다양한 일을 해보긴 했는데 예. 우연찮게 제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네. 상황에서 친구가 뭐 돈도 벌고 여행도 해보지 않겠냐는 우연찮은 제의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참석을 했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원래 여행을 좀 좋아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여행의 여자도 몰랐어요. 여행은 뭔데? 라고 저도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친구의 계기가 아니었으면 저도 뭐 다른 사람과 여타 다르지 않게 그냥 직장 책상에서 네. 이렇게 컴퓨터만 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행운이네요. 그 친구의 우연한 제안이. 고맙죠. 그렇죠.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막 30살 넘겼을 때예요. 30살 넘겼을 때고 사회적으로 뭔가 좀 바쁘게 움직여야 그렇죠. 할 때 네네. 뜻하지 않은 제의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그러한 일로 제가 들어서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가이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초창기엔 저도 똑같이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가이드 역할을 하다가 예. 저희가 만들어가는 그 여행이라는 이야기가 네. 일반 여행사에서 만드는 상품의 그런 운영이 아니었고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분이 영화 쪽에서 일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 영화적인 감성이 묻어난 여행이어서 제가 좀 색다른 경험으로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때부터 여행이 스토리가 있는 여행으로 제가 접하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이드와는 좀 별개의 인솔자라고 불릴 수 있는 네네. 형태로 이제 첫 스타트를 했죠. 스토리가 있는 여행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스토리는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단순히 그냥 보고만 와서 네. 나 여기 갔다 왔다가 아니라 내가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네. 짜여진 이야기로 내가 그 이야기의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다녀온 듯한 네네. 그런 스토리가 있는 여행. 그러면 지금 흔히들 말하는 어떤 테마 여행이나 이벤트 여행 이런 걸 떠올려도 될까요?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네. 내부적으로 좀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되다 보면 예. 오히려 이벤트는 약간 좀 즐거움을 표방한다고 할 수 있을 때 예. 외부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네. 내면에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나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는 입장
그런 형태로 여행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나를 알고 싶고 뭔가 복잡하거나 그럴 때 훌쩍 떠나고 싶은 게 여행인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즐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자 역할이나 네. 조력자 역할을 하고 맞습니다. 계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새롭잖아요.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을 텐데 여행 업계에서 좀 시기나 질투나 뭐 그런 시선 안 느끼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여행을 만들어갈 때 기존에 나와 있던 여행 패키지라는 그 상품과는 다르게 네. 여행의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됐을 때 이제 그 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카피를 해서 운영하기는 했지만 그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도 좀 생기고 네. 잘 나가는 여행들이 있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는 당연히 그랬겠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네. 뭔가를 좀 새롭게 만든다 그러면 네. 바로 또 카피를 해서 또 활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네. 아무래도 흉내 낼 수는 있었겠지만 달랐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못했을 네. 텐데 그래도 그 관광업계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해외라고 따지게 된다면 해외는 시장이 방대하지만 네. 국내는 국한되어 있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여행이라는 것을 갖고 국민들이 움직이기에는 그 규모가 시장이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규모에서 자기네들이 먹어야 될 어떤 밥그릇이라는 부분들이 네. 서로 뺏기기 싫어서 그렇죠. 이제 아웅다웅했던 부분이죠. 달리 생각했다면 그 밥그릇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밥그릇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거를 고민을 했다면 지금의 시장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네, 있으신가 네. 봐요. 글쎄요, 좀 새로운 시도고 신선한 거를 좀 기획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게 막 떠올라요? 어때요? 그게 네. 최대의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죠. 설령 이제 어떤 여행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당장 내일 내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여행을 이렇게 내가 말하는 여행을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그 전날까지 고민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안 났다가 네. 아침에 문득 떠오르는 어떤 한 단어 때문에 네.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라이브이죠. 네. 생방송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여행을 보여주게 된다면 네.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네네. 굉장히 아이디어와의 어떤 싸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들으시면서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사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심지어 마트에서 일을 할 때도 네. 그러니까 뭐 계산하는 단순한 일이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은 네네. 뭔가 하는 동안 자기의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 네. 아이디어를 계속 내게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실제 자기의 일로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뭐 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바람 선생님이 하시는 한국인의 밥상 네, 네, 알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예.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쭉 제가 꾸준히 느끼는 거는 네. 새로운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시는 거는 여행 상품이 아니라 컨텐츠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우리가 컨텐츠라는 거는 네, 특징이 네. 어떤 게 있냐면 복사는 누군가는 할 수 있지만 똑같이 그렇죠.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제 저도 강의를 많이 하지만 예. 제가 가진 강의 컨텐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공개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똑같이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베껴서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안에 담겨진 노하우까지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컨텐츠가 가진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컨텐츠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디어라는 거를 뭐 새롭게 생각하신다기보다 지금 컨텐츠를 계속 확장하신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좀 나만의 노하우나 나만의 컨텐츠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단순한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단순한 일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하더라고요. 강사님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떠오르기 위해서 특별히 챙기는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음악을 꾸준히 듣고요. 예. 두 번째는 시대적인 영화들을 좀 찾아서 보고요. 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많은 서점을 방문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 뭔지, 그리고 관심이 있어 하는 책들이 뭔지를 네. 좀 찾아보고요. 예. 그리고 자주 다니다 보면 커피숍이든 네. 음식점이든 예. 주위에서 그 여행의 감성을 가장 소구를 많이 하는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의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네.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들이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야기들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귀담아 들어서 제가 표방하고 싶은 여행의 이야기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보시고 네. 듣고 네. 그러니까 눈과 귀를 항상 열어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좀 그 여행업에 종사했던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처음에는 친구 제안으로 시작을 하셨고, 네. 예, 그래서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을 스타트하면서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를 만들어왔던 분하고 같이 여행을 만들어가는 와중에 시장을 조금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여행사를 한번 가볼까. 그리고 또 제안도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여행사에 예.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이제 역할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네네. 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떤 한 여행사에 반스카우트 제의를 받듯이 들어갔었는데, 네네.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처음에 일을 했던 그 팀들과 조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과감히 그때 일을 떨쳐버리고 네.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죠. 아니, 그 대형 여행사라고 하면 거의 누구든 가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왜 나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네. 또 안주하고 싶은 생각들이 대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네.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들을 여행에 좀 심고 싶었는데 그곳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네네. 내 열정과 또 생각들이 네. 그 사무실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쳐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냈죠. 네네. 용기를 냈을 때는 사람들에게 예. 너 왜 그렇게 됐냐라고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다들 이해를 못하죠. 네, 이해를 못하였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가는 거니까, 네, 제가 맞습니다. 살아가야 될 방법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선택을 했던 거고요.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그때가 40살. 마흔이면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30살 때보다 더 많은 책임감이나 어떤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더 못했을 것 같은데. 상당한 용기가 좀 필요하긴 했어요. 예. 뭐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 안정적인 그리고 처우가 좋은 네. 그런 곳에서 계속 있으면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정적일 텐데 그러니까요. 왜 안정적인 부분을 버리고 뛰쳐나오냐. 네. 소위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아. 라고까지 얘기 들었는데 예. 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자면서 꾸는 꿈도 있지만 네. 내가 눈 뜨고 생활하면서도 꿀 수 있는 꿈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꿈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현실에서 꿈을 꾸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좋은 환경을 떨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어차피 100년 이상 살지 못할 것 같다면 네. 그래도 즐겁게 내가 웃을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세상에다 대고 이렇게 안녕이라고 얘기할 정도 된다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네. 굉장히 용기 있으세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꿈에서 그치니까 문제인데 네. 실천을 하셨고 그렇다면 가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족들 반응 어땠어요? 저희 가족 중에서 가장 힘을 주셨던 분은 네.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요? 네, 지금은 예. 뭐 이 세상에 만질 수 없는 분이긴 하지만 네. 그분이 저에게 얘기했던 내용은
이 대형 여행사에서 나올 때 네.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가 근처에 오셔서 제가 이제 점심을 한 끼 사드리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어머니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때 먹었던 음식이 설렁탕이었어요. 네. 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가 뜬금없이 얘기를 했죠. 이쪽 회사에서 나오고 싶다. 그리고 나가야 될 것 같다. 네. 아, 이게 어머님 입장에서는 거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설렁탕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설렁탕이 맛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한마디만 할게 하시더라고요. 너가 100억 벌 것 같지 않으면 너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네. 사기꾼이 돼야 된다. 와, 네.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예. 네 마음속에 단단한 돌멩이를 안고 갈 것인지 말랑말랑하고 따끈한 찐빵 하나 마음속에 갖고 갈 것인지 그거는 너의 몫이고 너의 선택이니까 네. 그냥 나는 들었던 내용을 엄마의 입장에서 이렇게만 얘기할게 하시면서 국물까지 훅 다 마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고요. 네. 주변 형제나 가족들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지지적인 네. 가 있어서 그 힘을 갖고 일을 했죠. 아, 그렇군요. 다만 네. 주위에 있는 친구나 저희 가족이 아닌 예. 타인들은 망치 하나 맞았니? 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래도 저는 꾸준히 저희 가족의 힘을 얻고 이렇게 섰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어머님을 두고 계시고 그래서 또 강사님도 이렇게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양호 대표님도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께서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계신가요? 저는 어머니께서 돈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와, 너무 멋지신 부모님을 두고 계시네요. 예. 이제 그 창직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수업하는 와중에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찾아보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네. 이제 그걸 한 다음에 이거를 가족분, 특히 부모님에게 한번 직접 얘기를 해보고 부모님들의 반응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그 피드백을 다음 시간에 보고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과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중에서도 가끔 보면 이제 자기 일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친구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가족들의 지지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저처럼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심적으로나 아니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줄게 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상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항상 어떤 그 분이든지 사업하실 때 가장 큰 리스크가 가족들이 함께 안 해줄 때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길이 없거든요. 특히 창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창업도 물론 새로운 길을 가는 거지만 특히 창직의 경우에는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한 걸 가기 때문에 창업보다 더 이상 더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그럼요. 가족이 이제 도와줄 때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동력을 얻을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이제 초중고등학교까지 이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이제 기업가 정신이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 앙트러프러니어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불어인데요. 그게 기업가 정신인가요? 네네. 기업가 정신은 이제 본래 어원은 앙트레프레니어십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영어로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어떠한 정신이 있다는 거죠. 마음가짐이 있는데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남들이 하지 않게 먼저 도전하는 먼저 도전하는 일이 있고요. 그거를 실제 실행하는 엔터. 실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새로운 길들을 먼저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지금 표현이 된다는 거죠. 뭐 정확한 표현하면 도전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창직자들은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심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실제 도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은 불어도 할 줄 아세요? 못합니다. 그냥 그것만 아시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지금. 그렇군요. 어쨌든 본인이 되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두렵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든든한 힘이 돼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실행으로 옮기셨고 2번 퇴사를 하신 건가요? 직장을 2번 옮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그 2번 옮긴 것이 음. 사실 저에게도 큰 난관에 부딪힌 시점일 수도 있어요. 네네. 과연 향후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렇죠. 이게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었을까? 고민은 아마 그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했겠죠. 아, 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속에는 거의 뭐 까만 콩이 수북히 쌓일 그렇죠. 정도로 예. 아마 시커멓게 타 있었을 거예요. 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스트레스도 받았죠. 어. 꿈의 실현이냐, 아, 그럼요. 아니면 안주냐. 네네. 2가지 선택에서 정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정말 웃을 수 있다면 그냥 꿈을 한번 실현을 해야 되겠다. 어렵지만 네. 뛰어가다 보면 결승점이 보일 것이고 네. 결승점 한번 들어가면 띵박질 또 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과감히 떨쳐버리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셨는데 실행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날개를 달게 되던가요? 어땠어요? 처음에 예. 저도 누가 똑같이 책상에 사표를 딱 윗사람에게 던지고 정정당당하게 광고의 한 모습처럼 네. 씩씩하게 나오면 예. 세상이 환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은 예. 어떤 한 그 유명했던 그 드라마에서 그게 나왔죠. 대사가 이런 대사였어요. 직장 안은 전쟁터지만 직장 밖은 지옥이다. 아, 네. 그 지옥이 예.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 지옥이 언제 보였냐면 네. 한 보름 후부터 보이더라고요. 어. 보름까지는 그냥 좋죠. 신났어요. 예. 뭐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네. 내가 이렇게 뭘 만들어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후에는 지옥이 보이더라고요. 지옥이 보이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움츠러들게 되고 그렇죠. 날개를 폈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죠. 네. 이미 바깥을 나왔을 때는 그 날개가 다 타버려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날개를 꿰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표현을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예. 꿰매는 상황에서 좀 더 쉽게 꿰맬 수 있는 재봉틀 하나 얻었어요. 그 재봉틀이 바로 예전에 처음 제가 여행에 발을 들여놨을 때 일을 같이 했던 하자. 사람. 네. 그래서 저에게 재봉틀을 주니까 날개를 좀 빨리 꿰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창공을 구름 위보다는 좀 낮게 네.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성공을 하셨네요. 어쨌든 제가 느낄 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볼게요. 투어 디렉터잖아요. 네. 여행 그리고 관광 차이가 있나요? 학문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네. 여행과 관광을 파헤치고 들어가면 솔직히 저도 헷갈려요. 글로 써져 있는 표현의 방식은 학문적인 코드이다 보니까 서로 동의어도 좀 많이 쓰고 네. 그렇죠. 서로 이렇게 견주어서 가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하나의 단어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표현하는 여행과 관광의 차이는 관광은 외적인 환경을 자신이 찾아가서 만들어 오는 거고요. 네. 여행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네. 내면의 환경을 만들어 오는 것이 여행과 관광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는 것은 예. 내면을 만들어 오는 그 여행을 표현을 하고 있죠. 조 대표님은 여행을 하세요? 관광을 하세요? 때론 관광하고요. 네. 때론 여행을 합니다. 그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네, 사실. 네. 네. 뭐 일종의 이제 관광이라고 한다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그 겉핥기식 경험이죠. 네. 아, 이것도 있구나. 그렇죠. 아, 이런 맛도 있구나. 그러면서 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관광은 즐긴다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내가 어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여행은 네, 아니 관광이죠. 관광이요? 예. 여행은 때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가 약간 돼요? 수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관광은 뭐 이런 얘기죠. 쉬러 간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보고 그냥, 다닌다. 네, 그 정도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물관 갔을 때 네. 우리가 미술 박물관 가면 이제 보통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전시관을 가시면 네. 한번 그냥 쭉 둘러보고 오시는 분이 계시죠. 예.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쳐다보면서 깊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네. 네, 뭔가 느끼기도 하시고. 네, 그러면 그냥 쭉 둘러보고 오시는 걸 관광이라고 한다면 네. 네, 여행은 자기가 보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삶과 어떤 것들을 결부시켜내면서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관광하면요, 깃발 부대가 떠오르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런 여행이 이제 관광이 떠오르는데 상품을 기획할 때 연세가 이제 좀 드신 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지. 예. 제가 여행을 표현할 때 그 광고 같은 경우에 나오는 네. 카피를 좀 응용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어가 됐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고 저도 그거 하잖아요. 생각했어요. 예. 그 열심히 일한 당신을 떠나라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현재에 받는 외적인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른 공간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접해보지 못했던 공간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네. 그래서 즐기고 새로운 체험거리를 찾아가는,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야 되는 거고요. 네. 여행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카피를 응용을 합니다. 네, 네. 휴대폰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네. 네. 일상의 자잘한 어떠한 생각들을 네. 숲속이라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볼 수 있을 때 네. 외부의 영향을 받지 말자. 그러면 잠시 꺼둬야 되겠죠. 네, 네. 그 얘기를 제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셨고 네. 많이 떠나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꺼두셔도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네. 여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렇죠.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근데 그 카피가 제가 기억나기로는 휴대폰 광고였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휴대폰 광고에서 또 그런 카피가 나와서 정말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죠. 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여행 상품을 계획하고 네.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팁을 또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팁, 뭐 상품 개발할 때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보다 여행을 워낙 오래 하시고 또 실제 하고 계시고 예. 또 제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나오신 코드가 이제 40대 중년 여성분들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아이를 워낙 늦게 낳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50대 중년 여성으로 봐야 될지 그럴 수도 모르겠지만 있죠. 예. 대부분의 이제 40대 중년 이제 후반쯤에 가시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납니다. 떠나죠. 네. 네, 그래서 멀어지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예. 갑자기 들이닥친 공허감.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의 뭔가 얘기에도 갭이 생기는 것 같고 아이한테 뭔가 얘기하면 아이가 반발을 해서 오히려 자기가 튕겨져 나갈 것 같고 네, 네. 이런 불안감들이 오신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특별히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부터 네.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네. 산후에 겪으셨던 것들이 다시 예. 오기 시작하시는데 이분들에게 새롭게 채워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거를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개발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직장도 다니시는 게 일반적이시고요, 네, 요즘에는. 네. 게다가 또 가사도 꾸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찾거나 뭔가 생각하거나 계획하실 여유가 급격하게 줄어드신다는 네.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그런 자녀와의 연대감,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찾아낸다면 또 한 가지 그분들을 타겟팅으로 한 그럼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해보게 됩니다. 딱 그 나이대가 됐을 때 우리 엄마들은요. 그냥 대부분 갱년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주변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여행이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사님 그런 에피소드 있죠? 뭐 어머님과 딸이 함께 여행하면서 많이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예. 엄마와 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아침에 여행을 가고자 해서 버스에 오릅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아침부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죠. 신나가지고. 네. 엄마와 딸이 한 팀이 있었어요. 네.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대화를 안 하고요. 네. 예. 뭔가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지에 가서도 서로 네. 가는 길에 간격이 멀어지고 밥도 서로 먹으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거나 여행을 같이 왜 왔을까? 전 그게 궁금한데요. 그건 엄마의 예. 그 욕망이었고 욕구였고 아.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딸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여행이라고 한번 찾아가 보자. 좀 편하게 예, 예. 하루 동안 같이 다니니까 여행을 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왔는데 네.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뭔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 고민이 반나절을 지나갔어요. 여행을 그렇게 갔다 오게 되면 더 좀 거리가 멀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날 여행은 엄마와 딸이라는 주제로 오후에 스토리텔링이 싹 바뀌었어요. 제가. 하지만 거기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여자였고 또 엄마라는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네. 그 엄마를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엄마의 그 이야기를 20세기가 사랑했던 오드리 헵번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자신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준 그 가족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빗대어서 마지막까지 네. 가족을 위해서 생을 마감했던 네. 그 이야기를 하며 엄마의 중요성과 또 자녀의 중요성을 같이 만들어주면서 네. 노을이 지는 시기에 다른 말 더 하지 않고 예. 제가 좋아하는 그 왁스의 엄마의 일기라는 예. 그 가사가 사실은 애잔합니다. 네. 그거를 틀어줬어요. 딸이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거든요. 네. 도착지에 이제 도착을 해서 서로 잘 가시라고 인사하는 와중에 어머니가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참 어려운 여행일 줄 알았는데 네. 아이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행을 같이 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네. 네. 지금 그분들이 저랑 여행을 좀 하세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될 연인 사이처럼 어머. 팔짱 끼고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네. 웃어가면서 아이고. 이야기하는 예.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 뭉클한 에피소드였죠. 그럼요. 네.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저도 엄마랑 동해바다 여행을 재작년에 다녀왔는데요. 네. 강사님이랑 같이 갔으면 제가 엄마랑 더 친해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예. 모셔보죠. 그러게요. 네. 꼭 한번 같이 가고 싶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행을 할 때 꼭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랑 여행을 가든 네. 어떤 여행을 통해서 여행을 가든 친구랑 가든 무엇으로 혼자 가든 간에 네.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력서에 네. 자기가 걸어온 외부적인 외형적인 그 프로파일은 네.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는데 네. 어느 누가 묻습니다. 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선뜻 나는 누구였지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맞아요. 한 번쯤 여행을 갈 때 네. 정말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고 가짜인 나가 누구인지를 가짜인 나. 네.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본 모토로 가져가시게 되면 네. 가는 여행지마다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똑같은 여행지를 100번을 가도 항상 다르게 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던지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하고 조 대표님은 여행을 하세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다녀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업무 특성상 이제 한 달, 뭐 일주일에
가장 많은 경우에는 뭐 한 1,500km, 그다음에 아이고. 짧은 경우에는 대략 한 800km 정도를 제가 좀 평균 타고 있습니다. 평균. 와.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운전하고 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네. 이제 간혹 이제 시간이 쫓겨서 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들을 좀 보고 이렇게 다니려고 좀 노력을 하고요. 그나마 요즘 고마운 거는 이제 그 졸음 쉼터가 생겨서 맞아요. 네, 간혹 경치가 좋은 곳에 오면 거기 머물러서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느끼면서 저를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창직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저는 그 어떠한 취업이나 창업처럼 도구로서의 보는 게 아니라 네. 창직 자체를 이제 삶으로 봅니다. 아. 네, 그래서 삶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행도 똑같이 지금 삶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에피소드를 쭉 들어보니까 네. 여행 자체를 상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하나의 살아가는 스토리, 삶으로 좀 이제 네, 보신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지난주네요. 지난주 이제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2시간 수업하는데 1시간 동안 휴대폰이나 다른 걸 다 놔두고 지갑만 들고 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와라. 네. 일단 첫 번째 반응은 당황합니다. 당황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네. 지금 아까 엄마와 딸의 여행에서 똑같은 상황인 거죠. 처음 갔는데 안 해본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일단 나갔다 오는 거죠. 근데 네. 나갔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럼 창직이라는 게 뭐냐? 삶이다. 너희들은 지금 나갔다 오면서 그 순간 계속 매 어떠한 기회든지 기회를 접했을 거다.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새롭게 오고 다가오고 있는 봄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뭘 하고 왔니? 네, 똑같죠. 넌 누구니?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랑 같은 상황이라는 네, 거죠. 네. 결국 우리가 이제 느낌이라는 거, 느껴본다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여행을 통해서 내가 누굴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 이거는 곧 삶에서 내가 누굴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봤을 때는. 네, 네. 네, 지금 현재 여행이라는 상품, 지금 현재 하는 것들 꼭 질문을 가지고 한다면 누구나 창직자가 될 수 있고 네. 또 삶의 여행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직업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투어 디렉터라고 소개를 했지만 뭐 투어 디자이너라는 얘기도 있고 직업명 어떤 거 많이 들으세요? 굉장히 많죠. 네. 여행 강사라고 여행 강사? 여행 강사라고 일단 호칭은 그렇게 받습니다. 네. 뭐 간혹 뭐 작가라고도 표현하고 또 여행을 영화처럼 또 만들어주다 보면 뭐 감독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리게 되죠. 네네. 근데 제가 사실은 가장 불리고 싶은 것은 네. 소통과 공감을 여행으로 표현하는 여행 강사라고 여행 강사? 불려지는 게 가장 적절치 길잖아요. 않을까. 그러니까 소통과- 여행 강사. 네. 여행 강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접목이 되어 있을 텐데 사실 부르는 호칭은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행을 어떻게 만들었고 네. 또 그 여행을 어떻게 표현했으며 그 여행을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의 마음적인 힐링은 어떻게 만들어줬는가. 그것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줬다면 뭐 호칭은 별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받고 싶다면 네. 저는 여행 디렉터 괜찮을 것 같네요. 괜찮아요? 네. 예. 대표님 중요하잖아요, 호칭. 직업명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네네.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그 많은 직업들이 뭐 네. 디자이너, 디렉터라는 이름을 조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창직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융합 형태로 가다 보니까 네. 지금처럼 이제 뒷부분에 디렉터나 이제 디자이너가 많이 붙는 성격이 맞아요. 있어서 네. 컨설턴트 이런 네, 것도. 그럼요. 그래서 그 직업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창직명에 대한 네. 장명에 대한 고민인데요. 예.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컨텐츠랑 결합됐다는 측면에서는 디자인을 한다기보다는 디렉터라는 명칭이 지금 현재는 가깝게 느껴집니다. 네, 네. 그래서 투어 디렉터라는 직업명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 네. 이렇게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기존의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보다는 네, 그렇죠. 기존의 자기만의 컨텐츠 형태의 뭔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이러한 일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로서 확장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네네. 어차피 이제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제 평생 동안 직업을 하나만 가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이해하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진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컨텐츠화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맡았던 직무가 회계 일만 맡아오셨어요. 뭐 한 20년 맡았다고 합시다. 20년 맡으셨는데 이 회계 일 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자기의 경험에 관련된 여행처럼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교육이 그 어떤 이론이나 책을 놓고서 네. 지식을 공부하는 경험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예. 이렇게 여행하는 것처럼 코스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되지 않을까. 재밌네요. 이렇게까지 확장한다면 예. 투어 디렉터를 하는 부분은 거의 제한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참 여행이라고 하면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 네. 막 떠나고 싶은데 저는 좀 바쁘다는 핑계로 여행 잘 못하거든요. 네, 이거 핑계인가요? 그게 가장 네. 가치가 없는 핑계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일전에 제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부님과 또 스님과 네. 또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대담 내용을 좀 보다가 다른 나라와 틀리게 한국 사람은 이 휴식이라는 이 단어가 무명무실해져 있다라고 네. 해요. 예. 그러면서 모든 스케줄을 본인이 계획서를 잡을 때는 내가 언제 어떻게 쉬겠다를 먼저 잡고 좋다.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네네.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는 것부터 빼야 되겠군요, 일단. 성경에서 나온 건 예.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세상을 창조하시사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 7일 날 네. 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저도 그 말에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일요일이 네. 첫 주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쉬고 일을 하는 거지 일을 다 하고 쉬는 게 아니다. 네. 쉰다는 건 가장 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바쁘니까 못 했는데요는 정말 핑계고요. 네. 쉴 수 있고 여행 가고 싶다면 가까운 데라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보람도 많이 느끼신데 앞으로의 더 목표라든지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수년간 소위 말해서 변방에서 갈고 닦았던 이 노하우 네. 그리고 저만이 가지고 있는 여행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예. 저만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 속에 프로그램들을 나눌 수 있다면 저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후배 양성? 좀 거창하긴 하지만 사실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 좀 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같은 생각과 공감을 하는 뭐 후배들이 나서게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여행을 만들어 가지게 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알려줄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게 여행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향후 목표는 그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후배 양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지금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후배 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혼자 하기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표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많은 현장에서 자기만의 컨텐츠나 이런 새로운 직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부가적으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느냐, 전문가 양성한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르치는 강사 양성하신다.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에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굉장히 노력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분들을 그런 현장에서 실제 수익이 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너무나 많은 노하우를 하시다 보니까 네네. 시간을 투자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진짜 자기의 상징 모델의
오히려 역효과를 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신 모델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예,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다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예. 지금 현재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새로 나온 IT 기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VR이라든지 그 구글 글래스라든지 네, 네, 이러한 알아요. 도구들을 예.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에 지금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신 노하우나 경험이나 컨텐츠는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예. 그러한 IT 기술들과 접목해서 이 컨텐츠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으실까. 그다음에 또 지원 사업에 또 같이 네. 또 연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훨씬 더 네, 또 더 탄력적으로 그다음에 또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원군까지 구축하시는 경우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뭐 IT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수록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그 노하우를 컨텐츠랑 잘 접목을 시킨다면 후배 양성하는데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예, 그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후배들한테 이 과정을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어렵습니다. 산다는 건. 네, 어려워요. 예. 여행도 따지고 보면 어렵습니다. 네.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렇죠. 그러한 직업적인 또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좀 훌륭해야겠네요. 훈련해야죠. 네. 죽을 때까지 여행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그런 개발들이 필요하고요. 네. 실현하십시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루에 3시간씩 예. 10년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 10년 후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꿈이 네. 실현이 된다고. 예.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루에 3시간. 영화 2편 본다고 생각하시고 하루를 3시간만 노력하시면 네.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은 꿈꿔왔던 모습보다 더 훌륭하게 변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여행을 한다는 거는 힐링받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여행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여행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어 디렉터 홍도우 강사님 그리고 크레벤 지식 서비스 조양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꿈의실현 대표 백기란입니다. 지금까지 창직 잘 듣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창직은요.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창직의 방법론으로 저희가 취업이나 창업이라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전략이나 목표를 하다 보면 이 방법론을 떼서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크게 나눈다면 뭐 취업적 방법론에 어떤 창직이 있을 수가 있고 창업적 방법론에 창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창업적 방법론, 즉 창업 창직적 모델에서 어떤 인재상,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창업 창직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시나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그 창직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 기억하시나요? 이제 제가 스마트 모델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스마트 모델의 각각의 키워드가 어떤 거죠? 네, S는 이제 셀프십, 자기주도성이고요. 이제 M은 매칭, 이제 환경 적응성. 그 다음에 A는 실행 지향성, 그 다음 행동 지향성, R은 관계 지향성, T는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 창직 이 분야는 여기에 조금 더 더해집니다. 요즘 뭐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을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쪽 키워드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한 7가지 정도 키워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S는 제가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전략.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뭐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 관점, 뭐 컨셉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전략이라고 그러죠. 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이 제품 자체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잘 팔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치약을 하나 산다 하더라도 이 제품들마다 다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각각의 특징들만 가지고는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잘 팔 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이 뭐냐, 그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전략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전략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해결 능력만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전략적 측면은 근본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 그런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게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T 같은 경우는 제가 테크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IT 창업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IT 창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가 창업을 할지라도 이제 예전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독특한 분야에서는요,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손으로 끝까지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한다 할지라도 기업 경영을 또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특히 테크니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우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술이 나온다면 이 기술을 제가 잘 구현할 수 있거나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어빌리티, 역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창직을 얘기할 때 참 많이 거론하는 게 역량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역량이라는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창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창업 참 쉽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창업 자체는 쉬운데요. 창업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죠. 사실 취업과 창업이라는 걸 둘을 나눠본다면 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취업은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는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창업은요, 창업하는 사람들의 창업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창업은 시작이자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창업 자체를 제가 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잘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전략을 얘기하는 것도 그 기업을 성공시키고 다른 기업이나 경쟁 기관보다 우위에 올리는 게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예를 들면 경영 역량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재물을 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심지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예를 들면 방송 설비를 제가 보더라도 방송 설비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컴퓨터를 샀더라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면 이 역량이라는 게 있어야만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R은요, 리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자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자원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간이라는 자원이 똑같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시간만 유일한 자원일까요? 시간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7대 자원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하나씩 제가 살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이라는 자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자원이 있겠죠. 시간을 들여서 지식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암묵지적인 역량을 또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맥이라는 자원, 즉 사람을 많이 아느냐, 그 사람들과 사이에 얼마나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스마트의 기본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관계 지향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자원, 즉 재정적으로 남들보다 앞서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기업 경영에 좀 더 수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체력적인 것, 그 다음에 타고난 재능 같은 것, 즉 이렇게 해서 7대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을 성장시키거나 창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7대 자원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신다면 턱없이 부족하겠죠. 7대 자원 모두가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전제는요, 7대 자원 중에 내가 이 경쟁자, 즉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쟁자가 있겠죠.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자원적 측면에서 얼마나 내가 우위에 있는 것들이 몇 개 정도 항목이 있느냐. 그 점에서는 적어도 3개 정도 항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칠 때 제가 동점자 같은 경우에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좀 더 기회를 주는 이유가 더 짧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거기에 올랐기 때문에, 즉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같은 학년에 섰기 때문에 동점자인 경우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 제가 기회를 주는 이유는 시간적 자원에서 더 많거나 유리했다, 잘 썼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창업 창직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될 게, 과연 내가 얼마나 이 자원을 잘 갖고 있느냐, 그중에서 어떤 자원을 내가 경쟁 우위적으로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번째 T는요, 팀, 조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저희가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기업의 상품이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기술과 창업된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 조직력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가 거의 결정이 난다고 하죠. 사실 뭐 자원이라든가 기술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결국은 사람이 다른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끈끈하냐, 관계가 뛰어나냐,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업에 충성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몰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이 조직력, 팀워크, 여러분이 어떤 팀을 갖고 있느냐가 창업 창직 분야에서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대체로 취업 창직이라든가 이제 직장에 소속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조직 안에 내가 혼자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팀이라는 어떤 내가 팀원으로서 역할은 있지만 나 자체가 팀이다 말하기 좀 힘들겠죠. 그런 점에서 창업 창직은 일단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함께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나 목표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 6번째 U는요, 유니파이, 통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주변에 많은 요소들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있고 누구나 시간이 있고 누구나 돈이 있고 누구나 지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창직 모델에 얼마나 통합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죠. 전체 자원의 100%를 다 쓰는 사람하고 전체 자원의 10%밖에 못 쓰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아무래도 10%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00%인 사람을 이기려면 자원이 한 10배는 많아야 서로 비슷해지는 거죠. 하지만 10배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잘 융합을 시켜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창직 모델에 집중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이 자원에 대한 통합과 이 연계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P는 플랜, 계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업 계획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이제 창업을 한다는 얘기는 기업을 세우는 것이고 기업을 창업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물론 취업도 계획이 필요하고요. 커리어 플래닝을 하는 과정에서 플래닝이 필요한데 이 창업된 계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하나의 어떤 정해진 문서 형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한번 세워봐라, 뭐 창업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는 창직 계획서를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창직이 무엇이고 그 창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자원을 어떤 식으로 조직화시켜서 그 창직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제3자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창직 모델에 대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뿐더러 사실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거를요, 종이로 옮겨보지 못하면 내용이 아무래도 좀 모호한 점들이 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말로 하는 표현보다는 글로 사실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그 창직 모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번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이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이런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상품이 개발된다면 잘 팔리겠구나, 혹은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얼마나 계획을 잘하느냐가 또 이 창직의 성공 요인에 많은 요소들을 차오합니다. 창직이 아무리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고 사람이 좀 낯설어 한다 할지라도요, 이 계획의 능력은 또 다른 문제죠. 아무리 모호한 거라 할지라도요, 계획만 세워진다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아무리 분명한 거라 할지라도요,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는 실행의 전 단계가 반드시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 하나의 명확한 계획서를 세움으로써 지금 준비하고 계신 창업 창직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또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하고 또 강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창업 창직 성공률을 대폭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행복하려는 노력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도 창직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